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전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젠텍이 자꾸 주가가 빠져서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마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보기로 한 그런 흐름 자체가 결핵, 그다음에 알러지, 3. 치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슈를 보고 왔는지에 따라서 주식의 운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운용 기간이라는 게 달라지는데 코로나로서도 일단 일정 부분 이상은 좀 주가가 회복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 이유는 뭐 오늘 엑세스바이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27만을 넘어섰고요. 뭐 엑세스바이오랑 똑같은 기사를 똑같이 켜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여기선 기사는 키지 않고 그냥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8,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신이 지금 유통 중인데 지금 신규 확진자 최고죠. 사망자 최고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변종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변종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은 키트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는 일단은 뭐 그 생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주력 섹터들 보면은 제가 어제 영상도 찍었지만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안에 이제 2차 전지랑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콘텐츠 소위 이런 종목군들만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만. 그러면은 지금 안 가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안 가고 있는 애들도 많고 지금 이제 후발로 그나마 가는 게 MLCC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섹터를 보시면 진짜 냉정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봤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산업이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업이 성장하는 이유 진단 쪽이 왜 제가 성장하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첫 번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단 키트 자체 종목군들이 꺾이기 시작한 요인부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확진자가 꺾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팩트만 놓고 얘기해 봅시다. 백신이랑 치료제 나올 거야. 그러면은 진단 끝났어. 이게 사람들이 진단 키트가 끝났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상 어떻죠? 치료제 백신 나왔는데 물량도 부족해요. 물량도 부족하고 지금 이런 확진자 수 줄었나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요거는 한번 보고 이거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출이 작년 말 기준으로 2.5조 플러스 녹십자랑 알파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초에도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진단키트 항원 이제 공시 나오는 기업들 있죠. 빠방빠방 터지고 있어요. 빠방빠방 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세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커지면 똑같은 캐파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도 똑같은 1%였어도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시면 요거 먹던 사람들이 요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 뭐다? 회사는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회사가 성장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주가는 부양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만약에 이런 업황이라든지 이런 흐름들 물론 지금 또 PCR 부분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PCR 같다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진단 쪽이 지금 왜 문제가 됩니까? 심지어 PCR도 지금 뚫린다고 하는 판에 그런 이제 변종에서는 PCR도 뚫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가 이런 지금 이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은 그런 사람들 중에
PCR로 했을 땐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 확진자들이 여기에 막 이렇게 대거 막 몰려있다고 쳐보세요. 여기 물론 여기도 있겠죠. 요 부분은 걸르겠죠. 요 부분은 걸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감염을.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PCR, 그다음 신속, 자가진단이잖아요. 자가진단으로 너도 나도 해가지고 지역 병원으로 다 뚫리게 되면은 이게 확진자를 보다 빨리 확인을 할 거다. 그러면은 빨리 격리를 하든 자시고들 하든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 병균의 확산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막는다라는 거.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백신이 나오면은 진단이 끝난다라는 건 우리 생각이고, 지금 전문가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깜깜이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백신을 맞을지 치료제를 맞을지 검사를 당연히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백신이 무조건 맞는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먹고 나면 백신이 생겼는지 확인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확인을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독감이랑은 여러분들 달라요. 독감이랑은 치사율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죽을 수가 있어요. 백신 맞고도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의사가 지금 기사가 또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바로 찾아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그 블로그에는 나오네요. 블로그로 그냥 보여드리면은 요것도 기사로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이 사람으로 돼가지고 보세요. 백신 산부인과 의사 하고 14일인가 만에 16일이네요. 어쨌든 빠르게 사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백신 옹호자였어요. 백신 옹호자. 이렇게 백신 맞고도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미국 코로나 사망치 또 최고치. 백신이 되고 있는데 보세요. 백신 1차 접종 후 6일 후 코로나 확진. 보세요. 백신 맞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도 무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감 백신의 10배 이런 부작용도 나오고 있어요. 왜? 임상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에요. 백신이 나왔다고 끝나고 싶은 거는 우리 희망이죠. 희망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이제 백신과 치료제 중에서 어떤 걸 맞아야 될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보완제인데, 확진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백신 시장도 늘어나고 치료제 시장도 늘어나는데 진단 키트만 시장이 안 늘어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내가 감염자인데 백신을 맞을 거예요? 백신 맞으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백신 놔야 되는데 치료제 놨다고 해가지고 기사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코로나예요.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 기업은 코로나 종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젠텍이 그 이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그 부분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피플바이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피플바이오 시총이 지금 다시 3,500원대로 떨어졌는데 치매 하나잖아요. 치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가고 박셀바이오 1.7조예요. 이거 물론 이제 간암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죠. 근데 수젠텍은 여러분들 수젠텍 지금 시총 2,800억 원입니다. 지금 얘가 결핵도 있고 치매도 있고 알러지도 있어요. 심지어 치매는 21년 그래 좋아요. 21년이라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핵은 조인트 벤처부터 시작하면은 바로 실적에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알러지 같은 경우는 S블러트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승인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홈키스트 클리닉 제가 요거 그 전에
랩 테스트 관련된 이런 S블롯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알러지로 갈 거다. 식약처 인하교 했다. 그 다음에 이뮤노캡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1분기에 론치인데 1, 2월에 한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미 계약했고 뭐 이제 CE 인증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가면역 시장이 5.3조고 알레지가 6.3조예요. 그래서 치매 14조 규모입니다. 이거를 다 합하면 25조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2%만 해도 여러분들 5천억 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이게 시장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뭐 POCT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제가 여기다 계속 이제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항체 같은 경우는 WHO도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승인 신청했죠. 이거 20일부터 25일 사이에요.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도 중앙체도 나올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이런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결핵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오리온 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합자 제가 이제 합자 부분도 기사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리온이 지금 노리는 거는 요 160조 이상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중국 시장을 먹기 위해서 그거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수젠텍이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 이제 뭐 국영기업이라 해서 그 결핵 쪽으로 하는 거고 이게 객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혈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담은 이게 정말 끌어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게 됐을 때 주변으로 감염도 되는데 혈액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랑 대체제가 아니라 얘가 더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붙여가지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언젠가는 얘가 주가 되겠죠. 그런 흐름들로 이어져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더라도 굉장히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변종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저번에 제가 기사 2개 보여드렸지만 일단 그런 뉴스들이 가시화가 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주력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베일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뭐 주담이랑 연락을 해봐도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업데이팅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자주 또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데이팅이 된다면 충분히 제가 그런 것들은 좀 공유를 드릴 거고요. 또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다른 주담 통화한 내용들 이제 조금 이제 같이 좀 해주고 계신데 굉장히 좀 감사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런 정보를 많이 주시면은 일단 보내주셨던 거는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뭔가 이제 업데이팅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은 그리고 실적이 조금 이 실적 부분인데 실적 부분도 확실히 3분기보다는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PO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PO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결핵 쪽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이제 마일스톤이에요. 마일스톤에서 이제 처음에 계약금 받고 이제 몇 퍼센트의 로열티를 5%인지 3%인지 10%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 시장에 따른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조금 작더라도 확실히 조금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S블롯이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이제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항원 쪽으로 실적이 좀 나오고 PO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 제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 야근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야근조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4분기에 실적이 일단 100억 이상 정도만 찍어주면은 그래도 굉장히 조금 이제 업사이클로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게다가 지금 뭐 좀 3개월로 잡아야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2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11월 20일에 했다라고 치면은 1월 20일 정도면은 2달 정도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길면은 이제 2월 20일까지 봐야 되는데 요때쯤 되면 실적에 대한 가시화도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결액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이제 그 60일, 90일 그 법정 기한 있잖아요. 그거를 잡더라도 항체가 식약처가 된 이상 항원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원도 이제 약간 진행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항상 좀 애매하게 답변이 와가지고 그게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내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만약에 유럽 쪽으로 알러지가 또 뿜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체도 조금 항체 쪽도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중화항체로 원래 가야 되는데 중화항체로 만약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항체 시장이 다시 클 건데 항체는 수젠텍이 지금 엄청나게 셉니다. 여러분들 인증 다 받아놨어요. 다 받아놨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변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에서도 계속 이 사이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주가 자체는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뭐 이제 HMM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눌렀던 라인을 뚫어주면서 시세가 분출이 된 것처럼 수젠텍도 그렇게 돼야 정상이고 원래는 30% 50%뭐 66%에서 한 번씩은 되돌림이 나와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되돌림은커녕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나마도 올랐을 때는 이유 없이 오른 게 아니라 이슈가 있을 때만 올랐죠. 그날 찔끔 그쵸? 그 다음에 오르고 나서 바로 패대기 치는 그런 부분들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애초에 이 종목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단기 종목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단기 종목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를 보고 가실 건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주가가 빠지면 기분도 나쁘고 힘들지만 기업에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업에 투자를 하셨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매수 버튼을 누르게 했을 법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투자 모멘텀이요. 그거를 꼭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거를 보실 자신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수젠텍은 요때 만약 요 기간으로 치면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수젠텍이 정말 황제주고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수젠텍이 아주 안 좋은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팔 때 다시 완전 슈퍼 좋은 종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수익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샀을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모멘텀이 다 반영돼서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그렇게 움직인 거 많잖아요. 뮤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떨어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고도 금방 가잖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빠졌어요. 6,800원이던 애가 3,500원까지 떨어지면 얘도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라인 올라오잖아요. 갈 애들은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갈 애들은 갑니다. 근데 그 이슈를 기다릴 건지 안 기다릴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이슈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분석 자체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투자죠. 그게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투자지만 결핵이나 알러지나 이런 치매 키트 그런 거 하나 파이프라인만으로도 시총이 4천억 원, 5천억 원, 1조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시총 2,800억 원은 굉장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젠텍이 뭐 상폐당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기술 특례 상장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재무 구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돈을 잃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 파생상품 손실이라는 그런 전환사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적자로 나온 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말씀을 드렸고 요때 못 올라간 그 구덩이 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많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을 보시면은 지금 드디어 60, 120이 이제 크로스가 되는 라인이에요. 요거 보시면은 우리 이제 넷마블, 그 다음에 네오위즈, 그쵸? 네오위즈, 그 다음에 에콜론 이런 애들 보시라는 거예요. 크로스 되는 그런 라인들, 뚫고 내려오는 그런 라인들에 주가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여기 크로스 하는 그런 라인들이 네오위즈도 보세요. 크로스 하고 나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이 크로스 해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 내려와 주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120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크로스 되고 크로스 돼가지고 내려온 애들 보세요. 지금 크로스 되고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오위즈도 보세요. 네오위즈도 보시면은 크로스 되고 한참 내려왔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지금 다시 반등 나오고 있죠. 요거 한번 쏘으면은 순식간에 요까지 와요. 요 정도까지는 옵니다. 우리가 애초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넷마블도 보세요. 제가 적어도 15만원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때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계속 리딩 찍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충분히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제 61선 밑으로 깔면서 위로 쏘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 모멘텀 받으면 여기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10%도 안 올라가면 15만원 그냥 찍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에 자리를 잡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한가를 갔을 때 적어도 다 보세요. 에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클론도 이 올라갈 때 이거 11%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가잖아요. 네오이즈도 보세요. 얘는 애초에 올라갈 때 그냥 닿는 위치였고 넷마블도 보세요. 지금 요거 뚫을 때 이렇게 4, 5% 여기 보세요. 2%에서 한 7, 8%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이내는 되는 상태에서 이게 이평선이 있어야 이걸 씹어 먹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뚫는다는 거는 단기가 중장기를 뚫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한동안 좋았던 차트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고 그러한 시세의 흐름보다 단기 흐름이 세다라는 거는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조금만 이제 1% 1%가 정말 숨막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게 고통스러운 거 알고 있지만 일단은 손절 라인은 항상 10%가 넘었을 때 사실 요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산업 자체가 이 진단키트로 엮여있는 이 산업 자체도 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하는 거잖아요. 제약 바이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눌리더라도 잭팟 터시면 한번 엄청나게 터지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을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주가 보면은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제 얘기만 들어서는 확신이 안 드실 거예요. 확신이 안 드실 건데 일단은 한번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라갈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종목군들도 봅시다. 엑세스바이오 지금 공시가 제가 액바도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 보시면 공시가 지금 3개월 정도에 한 700억 원이 떠졌어요. 예전에 이 정도면은 적어도 상한가 한번 반은 갔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올라가지도 않죠. 왜 그러죠? 분명 올라갈 이슈인데 지금 사람들이 다 파는 거예요. 너도 나도 팔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슈에서 올라가질 않아요. 시젠도 보세요. 그 실적 탄탄하고 두려울 게 없는 시즌인데 이게 보세요. 시가가 1% 시작해서 8%까지 올라갔던 애가 끝날 때 2%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음봉이에요. 심지어 음봉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안 좋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실적이 일단은 깡패인데 실적 깡패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박살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부분이죠. 제가
그 LG화학 있잖아요. LG화학 여러분들 LG화학 제가 요때 요럴 때 물적 분할해가지고 주가 박살 날 때 요때 제가 요 이데일리 나간 거 영상도 올려놨을 텐데 요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방송에 다 나와 있고 제가 단기간에 이거 이데일리에서만 3번을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갈론 가죠. 이거 보세요. 눌렸을 때 가죠. NC소프트 보세요. 제가 요때도 얘가 이 가지고 있는 리니지라는 그런 매출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충분히 전고 좀 뚫는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앞에 거 다 보세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좋은 우량 종목 그렇게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손절을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 기업을 믿고 실적 잘 나고 이런 걸 믿고 만약에 이걸 했으면 지금은 대장이죠. 보세요. 보세요. 시즌 차트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고 싶지 별로 않으실 거예요. 사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때도 우리는 한번 접근해보자. 전고점 충분히 볼 수 있다. 눌렸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실제로 영상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젠텍도 물론 미래의 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현재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떨어졌어요. 2년 뒤, 3년 뒤에 만약에 결핵이나 이런 것들 진짜 터져가지고 얘가 주가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갈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 동안 그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힘들겠죠.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고르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믿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터지기 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이건 진짜 이 72%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일반적으로 30%, 50%, 60% 진짜 되돌림도 없고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보이시죠? 중요할 때 엄청 막 매도 치는 거 제가 엄청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정말 부수는데 이 JP모간 이런 애들 좋아하지 마세요. 얘네들이 주가의 하락을 끌어내는 주 장본인 특히나 오늘 같은 요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가 올라갈 만한 트리거만 생기면 충분히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분명 부각이 될 거예요. 많이 분명히 될 거고 엑스프라이즈나 이런 것들은 좀 날아가긴 했지만 엑스프라이즈가 날아간 대신에 S블롯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저는 엑스프라이즈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슈얼리 스마트는 어차피 할 거잖아요. 어차피 할 거고 당연히 요거에서 받으면 조금 더 유리했겠지만 어차피 인증 다 받아야 되는 건데 S블락 같은 경우는 이 기기로 해가지고 알러지를 아예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 일단은 제가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리딩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뭐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3개월 정도 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찍었던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다 탈출을 다 시켜드렸다고 봐요. 거의 다 진짜 뭐 알서포트도 지금이야 눌렸지만 요때도 매수해가지고 17,000원 이하로 떨궈 놓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나왔어요. 물론 요게 한 번 더 했지만 요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NC도 탈출했죠. 유나도 탈출했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수익 실현했죠. CS윈드 대박났죠. 뭐 HSD 엔진 이런 것도 대박났죠. 그 다음에 조선주들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도 보세요. 다 대박 났어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제 조선주들도 다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흘러가기 전 터지기 전에는 다들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봐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정말 시간 흐르고 나서 보면은 진짜 미래를 모르는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직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 재료가 다 오픈이 안 됐잖아요.
적어도 그 부분은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60% 다른 데서 복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뭐 20% 분할이다 이런 거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 전체로 치면은 한 12%만 벌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보면 12%만 벌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몰팅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60% 까잖아요. 절대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진짜 몇 년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 몇 년 다른 거에서 될지 안 되는지 거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거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만약에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정말 아닌 종목이고 정말 끝난 종목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4분기 실적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알러지랑 결핵에 대한 부분들이라도, 치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알러지나 결핵에 대한 부분들이라도 다 돼가지고 이제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들어가는 이 지금 초입 부분인데, 적어도 이런 거는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혈액 관련된 부분으로 하는 거는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뭐 수면제처럼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남이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한번 직접 찾아서 보시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 드리지만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가볍게 찍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 진짜 제가 영상은 정말 열심히 찍어요, 여러분들. 물론 결과도 좋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식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분명 힘드실 겁니다. 분명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그 손절 치실 그 각오로 그냥 계좌 하나 더 파셔가지고 저 밑에 묻어 버리시고, 그냥 이제 만약에 존버를 생각하신다면은 저 보내놓고 그냥 다른 걸로 단타를 치세요. 다른 거 단타 치시고 조금씩 수익하면서 자신감도 좀 회복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이슈들이 다 터졌는데 안 되면 그때는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일단 당연히 보유를 하시는 게 자금을 좀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자꾸 댓글로 그런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빈도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할게요. 일단 저도 이거 리딩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그냥 막말로 뭐 이제 혹자가 원하시는 거 좀 그냥 손절 치세요 하고 그냥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책임감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하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요한 라인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그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너무 그런 빈도가 많아지면은 그런 건 한번 설문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어제 제사 때문에 못 찍었는데, 너무 늦게 끝났어요. 12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래도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건지, 결핵 시장은 정말 얼마나 큰지, 그다음에 이제 뭐 알러지 시장은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면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힘든 시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일단 힘내시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수젠텍 영상 좀 길게 찍었는데 또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좀 약간 사설이 많았네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설들 좀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